안녕하세요. 무지개쌤입니다. 오늘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나 경계선 아동들과 함께하면 좋을 스토리 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아스퍼거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실에서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 쓰일 때가 많아요. 물론 다른 장애군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너무 이제 잘하고 싶고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생활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다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잘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특히나 이 친구들이 그 청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의력도 조금 약하고 또 이제 듣기가 굉장히 약한 친구들이 많아서 긴 이야기를 들을 때 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제들보다도 일단 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에만 집중해야 될 때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스토리맵, 이야기 지도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일단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이나 경계성급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를 시켜보면은 일단 문법이라든가 뭐 구문의 길이라든가 이야기 문법에서는 또래 아동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야기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체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이나 경계성급 아동들에게는 이야기를 들을 때 스스로 스토리 맵을 작성하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면 아이들이 이야기 구성 면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훨씬 더 수월하고 또 또래 아동처럼 자연스러운 다시 말하기가 가능해지거든요. 사실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보면 스토리 맵은 구성 요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그 구성 요소보다도 아이들이 특히나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적 단서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살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 맵을 아동이 스스로 이제 만들어 보는데 그때 그 구성 요소당 다른 시각적인 단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 학령기 고기능 아스퍼거 아동들과 함께 이제 이 도식을 사용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도식의 그 받아쓰기를 하면서 이 구성들을 채워 나간 이후에 다시 말하기를 요구했을 때 훨씬 더 질적으로 풍부한 다시 말하기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뭐 치료실이나 가정 내에서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아동들이 일단 고기능 아동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동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친구들처럼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아이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이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게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도식을 잘 기억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그 요소들을 채우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 아동들이 학교 생활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해서 이야기 다시 말하기가 향상되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저 그 도식이 없으면 이야기 들을 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했던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에서도 그 스토리 맵을 자기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면서 이제 점점 더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스토리 맵에 들어가야 하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일단 그 구성 요소에는 첫 번째로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적는 그런 항목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배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 일어났는지, 또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구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건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2가지 이상을 적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해결을 적는 구성이 들어가야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 스토리맵 이야기 지도를 학습지처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답을 적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이 조금 더 쉽게 이 구성 요소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시각적 단서를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아이들이 이 지도를 그릴 때 이제 이 누가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아이들이 하트 모양으로 여기에는 누가를 적게 할 때가 있고요. 또 배경을 적을 때는 배경은 그럼 우리 무슨 모양으로 할까? 물어봐서 별 모양이요 하면 배경은 별 모양이 적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은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저는 네모로 할래요 하면은 사건은 2가지 이상이니까 네모를 2개 그린다든지, 위치나 크기도 아이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건 1, 사건 2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결은 그럼 어떤 모양으로 하고 싶어? 하면 아동들이 저는 구름 모양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우리 구름 모양으로 하자 하고 구름 모양으로 해결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이야기 지도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리면서 이 항목들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각적인 단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색을 다르게 해도 좋고요. 항목별로. 누가는 색은 자기가 정하도록 해주면 돼요.
일단 등장인물은 뭐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뭐 빨간색으로 색칠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제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스토리 맵 작성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과 함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토끼와 거북이이고, 배경은 나무가 있는 언덕이고, 뭐 언제는 옛날에 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사건은 토끼가 거북이를 뭐 느림보라고 놀렸어요. 이렇게 적으면 되고, 또 사건 두 번째는 토끼가 잘난 척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해결은 거북이가 열심히 쉬지 않고 기어가서 토끼를 이긴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동들과 함께 스토리 맵을 작성을 한 이후에 아동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 줄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과 스토리 맵을 작성하기 전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스토리 맵 작성을 함께 아동과 도와주시다가 이제 차츰차츰 도움을 줄여가면서 아동이 이제 스스로 스토리 맵을 기억해서 작성하고, 또 그 이후에는 스토리 맵 없이도 다시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들이 스스로 그 구성 요소를 그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맵을 아동이 스스로 혼자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외웠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단계가 꼭 있으셔야 해요. 네, 그럼 다음 무지개쌤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